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강남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는 변호사입니다. 예. 변호사라는 직업은 법률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 법률 관련된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재판을 보조하는 업무와 법률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업무입니다. 전문적으로는 송무와 자문으로 나뉩니다. 송무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은 판사라는 분이 주도를 하시는데, 민사재판은 경제적으로 돈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민간인들이 서로 이게 맞다 틀리다를 다투게 되면 그게 어느 쪽이 옳은지 원고와 피고 양쪽으로 나눠서 싸우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사님이 판단하시는데, 변호사가 원고, 피고 양쪽 중에 한 편을 들어서 다툼을 보조하는 게 민사재판이고, 형사재판은 어떤 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잘못을 한 사람을 피해자 입장에서 보조를 하든지, 아니면은 범죄자 입장에서 그 사람이 잘못이 없다고 변호를 하든지, 그런 민사 형사 재판을 하는 업무와, 아니면 회사나 개인이 법률에 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률 업무를 물어볼 일이 있어서 변호사한테 물어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업무, 이렇게 자문 업무, 이렇게 두 가지 업무로 나뉘게 됩니다. 제가 변호사를 취득할 때는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도가 좀 바뀌어서 일반 전공을 4년을 수료한 뒤에 로스쿨이라는 대학원에 가름하는 곳에 가서 3년의 과정을 거치신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일단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가 되시거나 아니면 5년 동안의 변호사 경력을 가지게 되시면 나중에 판사가 되시기 때문에, 변호사가 되시려면 일단 4년간의 정규 대학 졸업, 그 다음에 3년간의 로스쿨 수료,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합격이라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법들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민사재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민법이 있습니다. 그 민사재판의 기본법, 그리고 형사재판의 기본법이 형법입니다. 그리고 민사 절차에 관한 기본법이 민사소송법, 형사 절차에 관한 기본법이 형사소송법, 그리고 민사 절차 중에서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회사를 다루는 법이 상법, 그리고 그 5가지 법 전체를 아우르는 큰 법이 헌법입니다. 크게 6가지 법을 준비하고 시험을 보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가 된 뒤에 검사나 판사가 될 때 시험을 보진 않습니다. 다만 검사나 판사가 되겠다는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그분을 뽑게 되고, 검사는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바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판사의 경우에는 5년의 경력직에 한해서만 일단 지원 자격을 드리고 있습니다. 87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었는데 저희 때는 공부 잘하던 사람이 문과에서는 법률을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법학이 뭘 하는지를 알고 갔다기보다는 그냥 공부를 잘해서 법학과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법학과를 가면 사법시험을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사법시험을 공부했었는데, 법학과를 지원하기 전에 느꼈던 것과는 달리 법학을 공부해 보니까 엄청나게 딱딱하고 한자도 많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사실은 다른 똑똑한 친구들에 비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저는 87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중간에 군대를 갔다 와서 2001년도에 합격했기 때문에 14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렇게 변호사를 취득하긴 했는데 막상 변호사를 하고 나면 그렇게 딱딱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를 나중에는 알게 됐죠. 변호사를 잘하려면 판사, 검사랑은 약간 다른 특성이 있는데,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만들어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판사님이나 검사님들은 그 만들어진 사건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지금 2004년부터 해서 중간에 한 2년 정도 빼고 한 15년 정도 하고 있는데,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의외로 창의성입니다. 창조적인 변론을 했을 때 의뢰인이나 판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해줬을 때 오히려 성과가 더 좋고, 좀 창조성을 가지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를 접근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변호사라는 자질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꼼한 섬실함, 이런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중간에 시험이 계속 느려지면서 법률가가 아닌 변호사나 기타 판검사가 아닌 다른 직업을 해볼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한번 시작한 길을 자격증 정도는 취득하고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에 끝까지 도전을 했고 다행히 한 10여 차례에 걸친 도전 끝에 자격은 취득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이라는 게 기계적이고 구조적이고 법전이라는 게 뭐 혹시 읽으실 기회가 있으면 상당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법률을 다루는 사람들도 상당히 딱딱하고 고정되어 있을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게 사실이고 실제로 저랑 같이 일을 하시는 법률가 분들도 그런 분들도 있으시기도 합니다. 다만 대다수의 법률가들은 또 그분들도 뭐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꼭 그러신 건 아니고 그리고 법률이라는 게 인간들의 분쟁과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고 분야여서 인간의 문제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 피가 있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열정이 있고 사랑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인간적인 학문이고 인간적인 분야여서 어떤 분이라도 적성만 맞다면 딱딱해 보이는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이제 주니어, 시니어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 10년 정도는 월급을 받는 변호사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근무 시간이 많아요. 주말에도 거의 일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해야만 대형 로펌이든 중소 로펌이든 거기서 경쟁력 있는 변호사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고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과정을 잘 극복하고 나셔서 어느 정도 영업 기반을 확보하시고 시니어 변호사라고 하는 경쟁력 있는 선배 변호사가 됐을 때는 사실상 자기 활동이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수입 면에서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 오래 있고 상당히 큰 편이고 능력이 되고 열정이 있고 실력이 있고 변호사에 합격할 정도의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은 아무리 변호사를 많이 뽑아도 여전히 장점이 많은 직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문학가가 되고 싶었어요. 시나 소설을 쓰고 싶었고 글 쓰는 걸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문과를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변호사 생활을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변호사가 글을 쓰는 직업이더라고요. 그 매일 창작의 고통에 제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좋은 글을 써야만 판사님이나 검사님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그 내용 증명을 써야 되는데 좋은 글을 쓰려고 고민을 하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가의 꿈도 같이 실현한 것 같아서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상당히 문학적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의 가치는 법률적으로 헌법적인 개념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1번이 계속성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2번이 생활 수단성이에요. 내 밥벌이가 돼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 근데 헌법적 개념에는 3번도 있어요. 공공무해성이에요. 우리 사회에 해를 주면 안 되고 모두에게 유익한 직업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한가? 이 일을 할 때 내 가슴이 뛰는가?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면 시간이 안 가요. 근데 어떤 일을 하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을 하시면 하는 일도 즐겁고 아마 직업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경제적으로도 크게 부족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 일을 찾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의 기준과 관점에서는 저는 남은 시간 동안에는 다른 직업을 가질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전에 가졌던 두 가지 다른 직업들보다는 변호사가 더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됐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호사라면은 저는 가슴이 뛰고 행복하고 시간도 잘 가고 하는데 그 나머지 다른 두 가지 직업들은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또 일을 하다가 변호사보다 더 가슴이 뛰고 시간도 잘 가고 더 행복한 일이 있다면 저는 또 과감히 버릴 준비는 돼 있습니다. 만약 기회가 준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주저없이 도전할 용기는 있습니다.
사회에 첫발 디디지 않았고 디딜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사회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기를 가지고 일단 뭔가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하는 과정에서 그 길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본 경험은 고민만 한 경험보다는 훨씬 소중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보고 그게 아니었을 때 진로를 바꾸는 게 의외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시간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주어진 현실에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뭔가를 하십시오. 그 했던 것은 분명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자기가 행복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행복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매일매일 행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시든 어디에 계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 몇 살이든 오늘 하루의 행복을 위해서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